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토요일 4월 2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우려 속에서 시작했던 미국 증시가 다른 요소가 등장하면서 우려를 잠재우면서 뒤집히는 날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당히 다행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의 평화의 시대에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몇 가지 이슈들이 맞붙는 흐름으로 시장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그 목요일쯤이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쯤에 이제 FOMC의 회의가 있게 되겠고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은 경기의 회복, 그리고 반대로 정책적 긴축, 이 양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번 새롭게 펼쳐질 한 주에서의 미국 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증시각도의 TV 토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제적 해자를 많이 알면 사실은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 해자를 잘 파악해서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한다면 시장이 위로 오르든 떨어지든 사실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고수들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주로 기업이 무엇을 하는 데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투자 고수들 제 주변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를 낸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경제적 해자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업의 경제적 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세금을 20%에서 39점 뭐 이것저것 달면 42%가 넘는 그런 세금을 2배로 올리는 그 안. 자, 이 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죠. 이 안은 바이든이 원래 공약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은 어떻게 할 것이다? 밀어붙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그럼 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좋은 안이시여요. 이러고 다 이럴까요? 일단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 있는 세력이고 헤지펀드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강렬한 로비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가만히 있지 않게 하겠죠. 그 최앞단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공화당 의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공화당에서 이걸 그냥 바로 그냥 좋아요 민주당 원하는 대로 하세요 프리패스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이것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될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0% 이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 28% 정도에서 협상이 되면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오늘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미 법인세도 28%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잠정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28%가 아니라 25% 정도로 법인세를 올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인데요. 근데 오늘은 무엇이냐? 오늘은 그 얘기가 중심된 것은 아니고요. 지표가 나와도 너무 잘 나왔어. 지표가 정말 미친 지표가 나왔는데 왜 미친 지표냐면 이 지표를 이제 집계하기 시작한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표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가 다 나와버렸어. 그거는 근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도 그랬어요. IHS 마켓의 미국 4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그러죠.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비치가 60.6 나왔는데요. 이건 2007년 지표 집계 이후 사상 최고. 2007년이면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버블 최고조 때예요. 버블 최고조. 리먼 사태로 무너지기 직전 막 부동산 가격 몇 배로 올랐을 바로 그때죠. 그 모두가 취해 있었던 그 시절만큼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 거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서비어스 PMI도 63.1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준점이 50이잖아요. 월등히 높았는데 이것도 2009년부터 집계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벌떡 100m 달리기 한 이후에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뛰듯이 경기가 벌떡 뛴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4월 합성 PMI, 이거 섞은 합성 PMI도 62.2가 나왔는데요. 예상은 60.5였고 이전은 59.7이었습니다. 예전도 높았는데 62.2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이거는 2009년부터 자료 집계를 했는데 그 이후로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긴 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유로존도 4월 제조업 PMI가 63.3이 나왔는데요. 높죠. 50 기준점에서 63이면 상당히 높은데 97년 자료 집계한 이후로요. 97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집계가 됐는데 여러분의 평생에 볼 수 없었던 유럽에서 PMI 지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 놀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서비스업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프랑스는 유럽은 서비스업이 50.3 나오면서 8개월 내 최고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4월 PMI가 66.4가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독일이 그냥 쭉쭉쭉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월 합성 유럽 PMI도 53.7로 9개월 만에 최고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이것들이 실물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물 경기가 활성화되면 재료 중에서 뭐가 많이 팔리냐면 구리. 우리가 그래서 닥터 쿠퍼라고 하면서 이 구리 가격이 경기의 바로미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리 값도 상당히 올라가면서 구리 값이 9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자, 2011년은 언제 때인지 또 보셔야 돼요. 아까 2007년 이후 최고치라고 해서 그때가 어땠는지 말씀드렸는데, 2011년은요 2008년도 리만 사태 벌어지고 나서 중국이 뭐를 했냐면요, 무려 4조 위안의 부양책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부양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뭐예요? 차화정 장세잖아요. 2010년 11년 차화정 장세. 그러니까 자동차 중국에서 막 미친 듯이 팔려서 현대차가 막 붐업하면서 주가 올랐고, 요즘은 그렇지 않죠. 네, 중국에서 많이 못 팔아요. 그때만큼. 그리고 조선주들 난리 났죠. 예. 조선주들도 난리 났고, 네, 화학주들 진짜 난리 났죠. 정유주들도 난리 났죠.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너무 이게 돈을 많이 풀어서 부양책이 하다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나라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후로 구리값이 최고치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굉장히 센 게 나와서 이걸 눌렀는데요. 그러면 이거 없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센 게 나와서 그렇고요. 이제 이 앞으로의 구도는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먹힐 것이냐,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대편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누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에 따라서 이 비율이 조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이 변수가 터지는 바람에 다음 주 FOMC 회의가 되게 재밌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다들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를 한번 꺼내 와야 되는 상황이죠.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릭 스콧 상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2%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을 추가하지 않으며, 상당히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대략 우리 느낌으로 2.5% 넘는 거는 우리는 바라지 않고 그거 그렇게는 허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뉘앙스를 품은 거고요.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2% 넘는 것을 추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막 2.5% 이상 올라서 시간이 꽤 가가지고 평균 인플레이션율도 2% 이상 올라온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를 보고 있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뉘앙스 정도가 FOMC에서 회자가 될 경우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우리는 머리를 돌려야 돼요. 예, 토요일이니까 이 부분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FOMC에서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예전 같았으면 그래 뭐 당장 안 올릴 거니까, 뭐 형들 당장 금리 안 올릴 거니까 테이퍼링 당장 안 하고 신호 준다고 했으니까 하고 끝날 수 있었어. 근데 세금 인상안이 있죠. 요거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변수가 커지죠. 그럼 시장에서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시장 보는 것보다는 기업의 원래 그랬지만 기업의
실적치 흐름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회복하고 있잖아요. 경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시장은 약간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펀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시장이. 근데 이 시장을 다 맞춰서 간다고?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대해서 내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걸 다 견딜 수 없어서 일부 현금을 좀 들고 가는 거, 현금 버퍼를 들고 갔다가 그걸 가지고 조절을 하겠다. 이건 오케이. 그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일종의 약간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로 내가 현금을 얼마 갖고 있다가 지수가 얼마 떨어지면 현금을 조금 줄이고 올라오면 다시 현금을 조금 다시 늘리고 뭐 이런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 이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런 시장의 흔들림을 다 맞추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요. 기업에 집중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흐름에서는 요것이 화학적 결합을 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은 확연하게 보이죠. 지금 확연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유럽이 그래 오늘 게다가 이제 백신 맞는 속도도 이제 유럽도 빨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유로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셧다운이 더 될 거야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등교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도 조금 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유럽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올려줬고요. 그로 인해서 유로화가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올랐냐면 유로화는 달러 대비 0.7%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도 0.6% 정도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유로가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달러의 약세에 있어서는 또 하나가 더 있죠. 이번에 세금을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면 굳이 달러 쪽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여부 고민을 하겠죠. 자, 이로 인해서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채권 시장 소폭 약세.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채권 시장은 소폭 약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안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세금안이 살아 있고 이것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는 충격을 매길 것이고 경기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경기와 세금안이 서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요 위에 이제 그 연준의 안이 어떤 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약간 편을 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은 뭐예요? 연준이 얘기했던 부분은 2024년에나 금리를 올릴 것이고 테이퍼링 올해 없다. 테이퍼링은 2022년에나 있을 것이며 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하겠다. 이런 컨센이 있잖아요. 이런 시장의 생각 모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준이 우리는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썩 원하지는 않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앞으로 오는 거지. 저게 막 땡겨져 오는 거예요. 분명히 땡겨져 오는 거지.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은 한 2023년 그리고 테이퍼링 시점은 2022년 아니고 2021년 후반 말 이렇게로 땡겨오겠죠. 그럼 또 시장이 거기에 화학적 반응을 하면서 이 세금과 결합되면 시장이 흔들리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경기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도는 지금 난리가 났고 일본도 지금 4개 지역에 대해서 긴급 명령 발동을 하는 그런 상황, 긴급 사태 선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인도는 여전히 하루에 30만 명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장에 휘둘리는 주식은 휘둘리겠지만 경기에 따라서 자기의 패턴을 지키면서 갈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할 겁니다. 즉 실적이 이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좋아지는 애들은 오케이 그냥 계속 고야. 그래서 지금 이때는 더욱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내 기업이 어떤 실적을 낼 것이냐 라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업 실적들 보면 잘 나온 건 5%도 넘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기술주들 다 좋았어요. 근데 인텔은 오늘 5%나 폭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팩겔싱어 효과로 주가 인텔 많이 올랐는데 팩겔싱어 선생님께서 발언했던 걸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향후 2년간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반도체는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한 0.2, 0.3%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를 가지고 만드는 물건의 GDP 비율은 어마무시하게 높다는 거예요.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지.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자동차 이미 봤잖아요. 반도체 없으니까 자동차를 못 만드는 일반인들은 우리 사실 처음 알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고 상상도 못해. 엔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 처음 알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쓰여지는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전자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상당히 큰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설비 증설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는 올해 연말까지 반도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찌되었건 실적 전망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는 어떤 거는 팍 떨어지고 어떤 거는 팍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에 집중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지금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뉴스 킴벌리 클락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투입 비용이 상승하여서 실적 전망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5%의 폭락세를 보여주는 모습 나타내었습니다. 네, 자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에서 아주 재미난 포인트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네, 역시나 채권 시장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채권 시장의 채권 미국 국채 입찰이 1,830억 달러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나올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이번 주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는 우상향, 그다음에 시장을 자본시장과 세금 정책 이슈에 따라서 좀 흔들리는 이것들이 서로 대결하는 국면이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연 연준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연준에 앞서서 또 눈치를 보는 흐름들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업은 경기가 더 중요해요. 기업은 경기가 더 중요해요. 물론 자본시장은 금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전쟁의 상황까지는 아니다. 라고 평화의 시대는 끝났을 수 있으나 전쟁의 시기는 아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는 아니다. 라는 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시장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4일 아침 각도기TV 미국 마감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